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고 이제 발표가 곧 될 텐데요. 트럼프가 될까요? 해리스가 될까요? 네. 트럼프 해리스의 어떤 사상적 대립 참 첨예하죠, 요즘에.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른 논쟁도 있었고, 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가 과거부터 어떻게 변해왔는가, 도대체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고, 꼭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 어려운 주제,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통해서 역사의 변천사를 설명할까 합니다. 마르크스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르크스가 마지막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독점해서 국가를 없애고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과격한 사상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 통찰력이 깊은 내용이 꽤 많았어요. 특히 유물론적 변증법과 사적 유물론. 여기서 사적이라는 거는 퍼스널, 개인애가 아니라 역사적,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이죠. 그건 뭔가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진화한다라고 했죠. 진화론이죠. 그런데 이거는 생명체의 적자 생존이죠. Survival of fittest.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적응한 자, be adaptable. 그죠?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적응주의와 선택주의, 선택과 도태의 선택주의를 이데올로기, 관념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국제 정서 또는 변화하는 세계 전체의 흐름, 정서와 문화의 흐름에 적응한 가치관만이 살아남는다. 도태되는 문화와 가치관도 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신분제도 변화하는 흐름에 의해서 도태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남아선호 사상, 뭐 여자는 사회 진출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가부장제, 이런 것들, 권위주의 다 도태되고 있죠. 압존법,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낮춰 불러야 한다.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위계 질서가 강하게 세팅되어 있던 정서,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되고 있죠. 이거 왜 그럴까?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세대가, 세대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신세대가 기존 세대, 어르신 세대 또는 기득권 세대가 갖고 있던 전통 가치에 설득을 안 당하면,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있어요. 남한 선호 사상을 어르신들이 막 강요해요. 강요를 안 해도, 꼭 강요를 안 해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세대가 그 가치관에 동조를 안 하고 왜 그래야 돼? 라고 자꾸 반문하게 되면, 그 반문이 아주 미분화된 아주 작은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시간적으로 미분화돼 있고 공간적으로 미분화돼 있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나 한 명이 남아 선호 사상이나 신분제도나 뭐 연좌제나 또는 가부장제나 이런 거에 반기를 들잖아요. 나 한 명이.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아는 옆 동네 누구도 반기를 들어요. 그 모든 반기를 드는 행동들이 다 미분화된 혁명인 거예요. 그게 짜라라락 적분되면 진짜로 사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도 바뀌고 사회의 질서도 바뀌고. 그죠? 과거에는 동성애자는 반드시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노비는 양반한테 대들면 안 됐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과거에 여자는 사회 진출을 안 되고 직업도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윤리와 법, 도덕은 꽤나 가변적입니다. 변합니다. 바뀌어요. 오로지 물리 법칙만이 안 바뀌는 거죠. 물리 법칙. 뭐 이런 애가 떨어진다라든지 중력 이런 건 안 바뀌죠. 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제가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을 조금 인용하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나요? 인지혁명, 원시 시대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뇌가 진화하면서 불을 쓰게 되고 도구를 쓰게 됐다. 그게 인과관계는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불을 쓰면서, 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생선도 구워 먹으니까 이게 소화기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 낳는 구조가 또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산모가 뇌가 큰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진화했다. 뭐 이런 거랑 또 연관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화론에 의해서 뇌가 진화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고, 그렇게 호모사피엔스가 불과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동물을 모조리 제압해서 이렇게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혁명. 농업혁명과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권력구조, 상하관계가, 신분제도가 형성됐죠. 그래서 귀족과 노예,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도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 영토의 지주와 농노, 거기서 노동을 해야 되는 농노,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위주의가 봉건적인 수준으로 막강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깨졌나? 지금은 신분제도가 타파됐잖아요. 그 과정이 뭐였나요? 바로 상공업이 증진되면서, 상공업이 성행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했고, 이 사람들은 권력 구조에 기반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분이 귀족이거나, 그죠? 신분이 왕족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신분으로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라는 파워, 자본이라는 파워로 부르주아 계급이 공장을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잠깐만. 목이 왜 잠기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어요. 사상이. 뭐가 필요했냐면요. 그잖아요. 이 귀족들은 그냥 이 신분제도에 거의 의존해서, 신분제도에 거의 기생해서 토지만 소유하고, 심지어 왕족, 그 다음에 어떤 종교, 너는 귀족이니까 정치만 하면 돼. 일은 다 농노들이 해야 돼. 라는 이 사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주아 계급도 공장을 건설했는데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노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봉건제 사상을 파괴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겠죠. 그게 뭡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 신분 따위는 없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도 있었죠.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식의 어떤 시민 계급의 봉건제에 대한 타도 정신이 있기는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 역사적 이유는, 이게 바로 사적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건 물질적인 인과관계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더 영향력이 크다. 무슨 말이냐? 이 상공업 공장이 발달되면서 이 공장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니까 귀족에 예속되어 있는 농노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요 신분 제도를 공격하는 사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사상을 만들었고, 근데 그랬는데도 어쨌든 얘네는 또 다른 새로운 권력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그렇죠? 그래서 착취, exploitment가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또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다시 커뮤니즘, 사유재산의 평등이 발생하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틀렸죠. 뭐 아직 미래에 뭐 인공지능 때문에 공산주의가 올 수도 있다는 예견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사상을 누군가가 혁명을 통해서 깨는 이유가 물질적인 관계, 인과관계에 의거한다라는 게 사적 유물론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념 선택입니다. 관념 선택. 자연 선택. 변화하는 국제 정서에, 아니,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만 살아남아 진화하잖아요. 그것처럼 변화하는 정서 흐름에 적응한 관념만이 살아남는다. 굉장히 관념의 의인화가 들어가죠. 관념이 막 사람인 것처럼. 관념, 가치관도 도태되고 가치관도 선택된다라는 거죠. 이 ideological selection.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꼭 저서로 집필하고 싶어요. 꼭. 예. 제가 옛날에 인스타에 썼는데 반응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대물림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만약에 뭐 제사 지내는 문화라든지 가부장제라든지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승했으면 소위 말해 계승이 될 텐데 근데 이 사람 세대가 대물림이 될 때 이 신세대가 그것을 계승을 안 해버리고 폐기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면서 가치관도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리처드 도킨스가 말했던 밈 셀렉션 또 수전 블랙모어가 말했던 밈 셀렉션까지 해서 저는 조금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저서에서는 관념 선택이라는 저서를 쓸 건데 일단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아 사회가 진짜 세대 교체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또 역동적으로 느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지능의 역설. 요건 조금 논란이 될 텐데요. 누군가는 이 지능의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네. 정신과의 종합 심리 검사를 저도 받아봤는데 저는 조울증 치료받으면서 저 조울증 6년째 치료받고 있잖아요. 제 채널에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심리 검사 받으니까 언어 추론 능력과 수리 추론 능력을 지능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리 추론 능력이 저는 거의 0.01% 상위. 그다음에 언어 추론 능력이 조금 낮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종합 지능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고지능자가 안 좋대요. 사회에 적응하기 더 힘들대요. 왜냐면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서 자꾸 첨단 지식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4차원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진보주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저는 아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상 그다음에 막 채식주의 막 급진적인 환경운동 뭐 페미니즘 막 이런 걸로 가는 게 기존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고 반문하게 되는 어떤 뭐랄까 고지능자들이 진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기득권이 되어 있는 연로한 나이 많은 하지만 직급은 높은 사람이 나보다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지능자인 상사가 있고 고지능자인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상사의 말을 명령을 자꾸 거역하게 되는 거죠. 내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더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그래서 지능도 정말 과유불급이다. 네. 근데 지능의 역설이란 책에서 하는 말이 고지능자들이 진보주의자가 되고 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를 또 개척해 나간다. 그렇게 또 사회가 변한다라고도 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누군가 전통 가치를 수호하고 싶은 분은 사회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 뭐 급진교합화의 느낌이 나는 분들은 아, 이 말 오늘 박한우가 말한 이 내용 너무 좋은데 하는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온건개혁파를 지지합니다. 네. 바뀌는 거는 거의 뭐랄까 우주적인 약간 엔트로피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빠르게 의도적으로 너무 빠르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바뀌지 말자.'라고 너무 방어하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온건개혁파를 추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또 영향을 받았고, 아무래도 오늘 또 두서없게 이렇게 막 '사회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이런 말을 했네요. 미국 대선도 발표될 거고 곧.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것도 또 세상이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을 주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